자, 이 회전 카메라예요. 회전 카메라. 사람이 이동에 따라서 카메라가 쫓아오더라고요. 요즘에 하도 기술이 발달해서 딱 이동하면 카메라가 쫓아옵니다. 자, 유튜브를 찍으려고 하나 마련했는데 여러분들도 생각이 있으면 구매하세요. 쌉니다. 한 2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자, 2023년도 1학기를 마지막으로 최종 마무리하는 2차 지필평가 은혜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지필평가에 대한 팁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팁을 주는 이유를 아시죠? 각 반에서 팁을 주면 팁이나 어떤 제시를 하면 반에 들어갈 때마다 이 반이 다 틀려. 그죠?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로 올려놓으면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똑같은 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선생님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2차 지필평가 시험 범위는 페이지 44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입니다. 44페이지 건조기후부터 77페이지까지. 자, 한번 보시죠. 자, 이번에는 서술형을 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처음 시험을 접하는 학기이기 때문에 서술에 1학년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이 없었죠. 그래서 2학년 들어와서 첫 시험이라 서술형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서 내지 않았어요. 2학기 때는 이제 서술형을 냅니다. 요번까지만 요번 2차 지필평가에서는 1차 지필평가하고 동일하게 객관식 25문항만 냈으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해보죠. 44페이지 보면은 건조기후와 툰드라기후에 대해서 나왔어요. 세계 여러 기후 중에서 마지막 단원이죠. 건조기후와 툰드라기후. 자, 여기서는 볼까요? 하나, 둘, 셋. 자, 건조기후와 툰드라기후에서는 한 서너 문제, 한 4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문제면 엄청나게 많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셔야 되겠고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44페이지 보면 건조기후의 정의예요. 건조기후는 비가 내리지 않는 기후다. 그래서 비가 얼마나 안 내리냐면 이만큼 안 내린다. 그런데 건조기후는 몇 가지로 또 나누는데 그 기준도 있고,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 두 개를 나누면 기후 그래프가 좀 틀리죠. 그래서 기후 그래프를 보고 이것은 건조기후의 어떤 거다, 그런 것도 아셔야 되고 같이 연관을 하셔야 되고, 두 기후 구분에 대한 특징들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비교해서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5페이지 같은 경우는 건조기후의 어떤 환경이나 사람들의 의식주 생활 이런 것들을 정리해 둔 거예요. 같이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44페이지, 45페이지는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46페이지, 47페이지는 툰드라기후예요. 툰드라기후의 특징은 비가 많이 내리진 않는데 굉장히 추운 지역에 속해 있다. 그래서 극한지대 지도를 보면 46페이지 지도를 보면 지구상의 위쪽 부분에 있다. 툰드라 지역은. 그래서 우리가 에스키모는 잘못됐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갑자기 선생님이 생각이 안 났어요. 이누이트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한 그쪽 지역이 툰드라 기후예요. 툰드라 기후의 특징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6페이지, 47페이지는 툰드라 기후의 큰 특징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2가지 중요한 거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된다라고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어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요. 넘어가시면 54페이지 보면 54페이지부터 54, 56, 57까지 54, 55, 56, 57까지는 세 개의 유명한 산지 지형, 특징이 명확한 산지 지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일본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 특징들을 한 번씩 정리를 해 두시고 55페이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 시험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5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6페이지, 57페이지는 산지지형, 빙하지형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자, 그 부분들은 선생님하고 공부한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58페이지에서 59페이지. 자, 58페이지, 59페이지, 60페이지, 61페이지. 이 네 페이지는 전 세계의 해안 지형, 바닷가에 나타나는 지형.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이 해안지형이 굉장히 어렵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는 전 세계에서 나타나는 해안지형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왜 그러냐면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해, 서해, 남해. 그래서 서해는 갯벌이 있고, 그죠? 동해는 해안선이 단조롭고, 그 다음에 모래사장, 그 다음에 암석해안이 발달해 있고, 그죠? 남해와 서해는 리아스식 해안, 굉장히 해안선이 복잡한, 스페인에 가면 리아스라고 하는 도시, 해안지형에 속한 도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리아스식 해안이 우리나라 남해와 황해 또는 서해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우리나라에는 삼면이 바다라 여러 가지 해안지형을 모두 가지고 있다. 거기에 보면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섬이기 때문에 섬나라에서 갖는 그런 특징들도 다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특징을 보면 전 세계의 그 해안지형의 특징을 알 수가 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지 못한 해안지형의 특성들도 있어요. 그것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8페이지는 시험에 아주 중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반드시 시험에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고 비교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59페이지는 무지무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9페이지는 특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쪽에서 둘, 셋, 넷, 다섯, 한 세 문제 이상 나왔으니까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넘겨서 60페이지하고 60페이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시스택이라고 하는 시스택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어떻게 돼서 시스택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시스택은 암석해안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과정들이 있어요. 과정들, 변모해 가는 과정, 그 다음에 순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모양새에 따라서 이름들이 다 특이하게 또 있죠.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해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불쑥 나오고 들어가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거기에 파도를 막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도 있고, 먼저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정리해 두시면 굉장히 유익을 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58페이지, 59페이지, 60페이지, 61페이지는 무지무지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만큼 이번 시험에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거기에 많이 나와 있다. 이번 시험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여기에요. 사막기후, 건조기후, 툰드라기후,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뭐예요?
해안 지형의 특징, 산지 지형의 특징도 문제가 나왔지만 이쪽이 더 많이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보면 64페이지에 가면 이제 세계의 유명한 산지 해안 지형이 나와 있는데 64페이지부터는 뭐가 나왔냐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특징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어떤 특징에 나와 있냐면 유명한 관광지,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산과 강의 특징, 우리나라 지형의 특징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해안 지형의 특징. 해안 지형의 특징은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라고 해서 전 세계가 갖고 있는 해안 지형의 특징을 거의 다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 해안 지형의 특징은 시험에 무지무지 중요하고 이번에 나왔다. 산과 강의 특징도 역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관광지는 자 64페이지 보면 제주도가 나와 있어요. 제주도는 화산 폭발로 인해서 생긴 용암 분출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런 현무암토의 그러한 지형을 가진 섬이죠. 그래서 제주도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5가지 이상, 한 7가지도 넘을 거예요. 그죠? 그런 특징들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한 것들을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책에 있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책에 없는 내용을 선생님이 정리해 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반드시 중요해서 덧붙여서 설명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준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64페이지, 66페이지, 64페이지, 65페이지는 제주도의 특징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66페이지하고 66페이지는 대한민국의 산과 강의 특징, 산과 강, 그래서 동영상을 보면서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그죠? 산과 강의, 산의 특징이 있죠. 어느 쪽이 높다. 남한보다 북한 쪽이 훨씬 높죠. 그래서 강의 특징은 뭐예요?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강이 흐르고 큰 강을 형성한다. 거꾸로 흐를 수도 있지만 거꾸로 흐르는 강은 길이가 작고, 그죠? 작고 유속, 물의 흐름의 속도가 크고, 그리고 큰 강은 별로 없다. 작은 강이 흘러가고, 완만한 지역에서는 강이 길고 폭이 넓고 유량이 많고 그런 거대한 강들이 많다. 이걸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의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다른 나라에 없는 특이한 산의 특징들이 있어요. 뭐 바위도 있고 막 그죠. 그런 특징들을 여러분들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석회암 지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죠? 석회암 지형은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돌기내 있고 뭐 아발라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화산 지형하고 석회암 지형에 이렇게 혼동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따로따로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자, 67페이지는 대한민국의 바닷가는 해안 지형이에요. 해안 지형의 특징. 그래서 나누어서 아셔야 돼요. 그죠? 우리나라는 동해, 서해, 남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동해는 동해만의 특징이 있고, 서해는 서해만의 특징이 있고, 남해는 남해만의 특징이 있고, 남해하고 서해의 공통적인 특징이 또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안 지형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유형의 지형들이 있어요. 그죠? 그 용어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고 형성 과정이 어떻게 무슨 작용에 의해서 형성이 되었나, 요것까지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해안 지형에 무슨 작용이 있냐면 뭐 막 깎는 작용도 있고 막 쌓이는 작용도 있고, 그죠? 자, 그런 것들을 뭐 융기되는 불쑥 올라오는 작용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작용들하고 같이
혼합해서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공부한 사람들은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68페이지는 자, 가로 안에 집어넣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72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는 원래 시험 범위가 87페이지까지인데 81페이지까지만 이번 시험은 냈어요. 그래서 72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9페이지니까 한 5장 되죠. 여기에서는 한 문제만 냈어요. 한 문제 냈으니까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지필평가는 25문제 객관식으로 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두면 다 중요하지만 핵심적으로 볼 사항이 뭐다? 건조기후다. 그 다음에 툰드라기후. 그리고 세계의 유명한 산지 지형의 특징. 그 다음에 무지무지 중요한 세계의 해안 지형의 여러 가지 유명한 해안 지역의 특징들 무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제주도의 특징,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산과 지형의 특징,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하천, 강의 특징,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바닷가, 해안 지형의 특징, 동해, 남해, 서해, 서남해의 특징들을 각각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문화에 가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세요. 그 중에서 한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25문제 다 해서 100점 만점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학기말 성적에서는 25%가 들어가요. 그래서 1차 지필평가가 25%니까 25점 나누기 4를 해야 되겠죠. 100점 만점이니까. 그리고 지금 시험 보는 게 25점, 그 다음에 수행평가가 10점, 20점, 20점에서 50점. 그래서 지필 1, 2평가가 50점, 수행평가가 50점 해가지고 환산해서 100점 만점으로 1학기 성적이 나가니까 수행평가도 다 끝났죠. 1차 지필평가도 끝났죠. 이제 마지막 이번에 시험 보는 게 2차 지필평가. 여러분들의 1학기 성적을 결정질 마지막 지필평가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준비해 주셔서 1학년 거쳐서 2학년에 와서 처음 학기에 여러분들의 성적이 나오는 것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서 모두 다 좋은 결과를 얻고 그 다음에 시험 끝나면 이제 성적 처리하고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여러분께서 또 학교 다니면서 하지 못했던 그런 많은 것들을 하시고 2학기 때는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학기의 마지막이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다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와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2023년도 1학기 은혜중학교 2학년 사회 시험 2차 지필평가 팁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